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큰 폭으로 국내장 올라주고 어제 미국도 반등했습니다. 자, 연일 제가 이렇게 멤버십에 올려드렸어요. 신경 쓸 일만 많은 시장입니다. 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레버리지 투자자한테는 사실은 일복리죠. 일복리로 가기 때문에 좋을 거 없습니다. 수수료만 많이 나갈 수 있고 괴리율만 발생하니까. 자, CPI 발표도 있었는데, 자, 이게 당연히 지금 SVB에 묻혔죠. 이 문제 때문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응 방향을 좀 바꾸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매물대가 몰려있는 위치입니다. 쉽지 않은 위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가가 갑자기 반등하냐? 이건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 느낌이 그래서 지금 주식 흐름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금 규모가 크지만 SVB처럼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이 팔으면 이게 주가가 내려가겠죠? 주가가 내려가면 굉장한 불안 심리가 나타납니다. 투자자들한테 불안 심리가 나타나고 이 불안 심리가 커져버리면 은행들은 결코 좋지 않아요. 자기들이 투자하고 자기들이 또 은행이기 때문에 고객 돈을 맡아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된다. 주식이 먼저 붕괴된다 그러면 개인들도 다 환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환매해서 지금 은행도 무너지는 판에 작은 지방은행에 두겠습니까? 큰 지방은행, 작은 은행이 아니라 큰 데로 가던 아니면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현금 인출하겠죠. 그러면 완전히 뱅크런 일어납니다. 연속적인 뱅크런.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을 좀 안정시키는 채권을 또 안정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흐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께는 자,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형은행들마저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당연히 위험한데 프리장에서 의외로 반등 가능한 신호들이 차트에 나오고 결국은 반등해야 되지만 이런 게 보인다. 그때가 여기였어요. 여기쯤에서 하락하다가 갑자기 검노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 놓고 어젯밤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프리장에서 내려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20일 이평 있죠. 여기 빨간색. 여기를 지지해야 돼요. 지지하고 반등하면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요게 C라인, 요게 검노선인데요. 앞쪽만 볼게요. 바로 앞쪽에 봐도 이게 어차피 요 박스권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왔죠, 주가가? 그러다가 요 C라인을 돌파하죠. 돌파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검노선 돌파했죠. 검노선 돌파하고 C라인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더니 같이 돌파가 됐죠. 그래서 쭉 위쪽까지 반등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내려왔다가 우선 검노선 뚫었죠. 그리고 C라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스스스스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팍 올리면 반등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만큼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 봐야 얼마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분위기라는 건 전혀 반대로 가는 게 희한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럴 때는 좀 내려가 줘야지 정상이거든요. 네, 지표들은 아직 별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누군가 열심히 사고 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사고 있어서 개인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왠지 기관들이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힘을 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봉상 자 추세선 이거죠. 내려왔다가 이 쌍바닥을 만들어 버렸어요. 깼다가 그렇죠? 이거 이렇게 뛰어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뛰어 올라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간 23달러 뚫으면 또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왜 돈을 인출해 가겠습니까? 더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뇌피셜적인 느낌이 지금 들어서
참고만 하시고요. 많이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주봉상 보시면 자, 여기 검노선을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추세가 나오진 않았고요. 월봉상 보면 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위치죠. 이 위치가 코로나 바로 전에 고점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30달러까지 갔다가 바로 꺾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 구간의 매물대가 TQ 말고도 여기 애플이나 그죠? 다른 우리 나스닥백에 있는 주식들이 다 여기 물려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부터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 다 투자해서 다 팔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매물대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한다? 이거 웬간한 힘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파하려면 작정하고 하는 걸 겁니다. 작정하고. 그럼 기관들이 돈 모아서 개인들 돈이 더 들어오게끔 이제 확 올려버릴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수익 내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때쯤이면 좀 매도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간다고 하면 전체 물량이 한 절반 정도는 털어낼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을 좀 지켜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하다. 오르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쉽게 오를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는 교과서적인 오류를 범해서 파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고객한테 단기적으로 돈을 빌린 거 아닙니까?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10년씩 여기다 맡겨놓으려고 넣은 게 아니죠, 예금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서 이걸 장기적으로 채권에 투자했어요. 근데 아주 위험한 채권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채에다 했죠. 근데 이게 과연 국채에다만 했을 것이냐? 이런 게 저는 이제 의문입니다. 국채에다가 해서 10%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이게 그렇게까지 은행이 망가질 정도로 대처 못할 정도로 했다면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관리자, 은행 관리자들은 굉장히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출할 현금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로 그냥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돈을 막 인출한 거고. 그래서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았을 때 예금자의 자금을 장기 국채에 투자했다.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났다. 그리고 동반 은행들의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지급준 비율이죠. 은행의 BIS 비율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서 내가 돈을 찾겠다 그러면 이거 못 줘요. 절대 줄 수가 없어서 이건 어느 은행이나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죠, 이걸. 연쇄 부도,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사람들 심리가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 20, 30년 동안 우리는 물가는 어떻게 오르는 거야? 계속 떨어졌는데 금리가 왜 올라? 계속 내려와야지. 이랬다가 지금 거꾸로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터진다. 그게 벌써 경기에는 침체적인 요소로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SVB가 주식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라고 시도했지만 불과 하루죠. 24시간 만에 1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잃고 18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도 조심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투자가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투자도 해야 되지만 항상 제가 예수금, 현금 강조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어제 CPI 발표하는데 이런 보도가 났어요. 참 좀 이상합니다. 전 뉴스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저만 드는 걸까요? CPI는 6.0으로 지난해 6월 9.1에서 물론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왔고
에너지 물가는 1월에 2.0에서 2월에 다시 0.6으로. 자, 이거 하락한 이유는 간단하죠.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내려왔죠. 유럽이 따뜻해서 생각보다 천연가스가 오르질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기름도 덜 썼겠죠. 기름은 덜 쓸 수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로 운운하는데 뭐 공장을 더 돌리겠습니까? 물류를 늘리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인플레이션에서 걱정하는 거 뭐예요? 서비스 비용하고 이 주거비죠, 주거비. 근데 주거비가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 안 내렸다는 거예요. 주거비가 전체 상승분의 70%를 차지한 가운데, 자, 이게 분명히 내려가지 않았는데, 네, 이거 안도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예, 절대 지금은 안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 내려가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날씨가 더운 거지 인플레이션이 잡힌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닥 정확한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내려가야 되고, 물론 곧 내려갈 거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지만 그건 또 가봐야 되는 문제죠. 예, 금리 자체를 내리지 않으면 주거비 자체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어쨌든 FOMC를 한번 보면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요번에 SVB가 문제가 이거예요. 먹튀가 발생했다는 거죠. 내부자 거래로 사전 공시제. 여기 CEO가 주식을 9일 전에 팔았습니다. 9일 전에. 그러니까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그 기간에 팔아버린 거죠. 이건 문제를 인식했다는 얘기죠. CEO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참 양심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객 돈을 맡아서 한 기업의 대표라고 하는 거 참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이거를 그럼 이 사람은 책임을 지냐? 안 지죠. 네. 지금 미국의 예금보호공사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속출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 반등하며 한숨 돌린 미국. 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됐나요? 실제로 해결이 된 건 일부예요. 앞으로 일어날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제가 비관론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가가 반등하면 안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투자자에게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만사가 좋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파산은행 조사를 착수하더라도 우리가 주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래서 지금 대형은행, 소형은행 그 레버리지 상품들 또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낙폭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사면 좋지 않냐? 당연히 오를 수 있죠. 그러나 이때부터가 여러분 투기가 되는 겁니다.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길 거다. 다시는 안 일어난다? 저는 자신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BNKU죠. BNKU가 대형은행, 그 다음에 DPST인가요? 뒤쪽에 있는데, 자, 지방은행 레버리지에 지금 넣는다? 전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BNKU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자체로는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험한 거 하실 필요 없다. 자, 2020년 12월 2일에 이런 컬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자, 코로나 결국 벗어난다. 미 지방은행 ETF 어떡하란 얘기냐면, 수많은 전통산업 중 미국 지방은행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두고, 야, 투자하기 좋을 때다.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얘는 투자처로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박살이 났겠죠. 네, 당장 2년 만에.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측, 매크로만 보고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래서 은행도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도 지금 확 꺾였죠. 한동안 올라가다가. 리스크가 발생하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위험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TMF를 저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유는 역시나 이렇게 됐죠. 상승했다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한 15, 17% 쫙 상승했다가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지금에서 검노선 근처 와 있고, 근데 이게 밑으로 갈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러면 올라간다는 것보다 이건 반등이죠. 이건 반등에 가까워요. 그런데 미국채 금리는 분명히 내려왔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유지가 돼줘야지 정상입니다. 그쵸?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려오냐는 거예요. 미국채 금리가 그러면 다시 올라갔나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3.7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이상하죠. 여기서부터는 투기자의 영역이에요. 예, 누가 던졌단 얘기죠. 그래서 저도 TMF를 이때 한 30% 매도했다가 지금 떨어져서 다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여기서 매도를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원위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마이너스 한 4%, 4에서 6% 사이였는데 플러스 나길래 이제 30% 정리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사고 있으니까 그냥 본전치긴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DPS T일 거예요. 지방은행 3배 레버리지. 예, 레저널 뱅스 불 3X 3배 레버리지. 쫙 내려왔죠. 자,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6.21% 이제 하루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고 여기에 투자한다? 이거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네,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샘플 계좌, 제 거는 거의 동일하죠. 3월 12일이나 3월 15일이나 동일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네. 총손익이 마이너스 750에서 마이너스 690으로 줄었죠? 네. 여러분, 이거 총자산이 변함없어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이유는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당연히 미국으로 내면 좋은데 그 TMF 일부 있죠? TMF 일부에서 수익 나고 근데 많이는 안 났어요. 한 6% 정도 나서 그거 뭐 그게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그래도 지금 세계 계좌에서 저는 국내에서 수익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멤버십 회원분들께 안내드렸던 SPG라던가 또 이렇게 제가 데이트레이딩 안내드리는 분들께 웰컴택 이런 거에서 오늘 수익이 좀 나서 뭐 큰 금액 아니지만 저도 전업 투자를 매일 이거 쳐다보고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금씩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손실이 줄어드는 건 여러분 계좌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속슬이나 속슬도 이제 줄었죠. 마이너스 12에서 지금 마이너스 5%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얘들도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오늘 또 반등하면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방식을 싸면 더 사겠다 보다는 오르는 거 확인하겠다, 확실히 오르는 걸 확인하고 더 사겠다. 싸면 그럼 매수를 안 하냐? 그거 아닙니다. 조금만 사세요. 10개 사실 분들도 그냥 한 2개 정도 사고 나머지 8개는 현금 들고 계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Q부터 SQ까지 6개 종목에 대해서 이 가격대 활용하시고요. 자, 참고로 제가 SCHP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STIP, STIP로 바꿨어요. 이유는 여기 보시면 STIP은 뭐라고 돼 있죠? iShares 0에서 5years요. 단기 채권이에요. 물가 연동 국채긴 한데 단기를 선호하는 단기에 투자가 돼 있어요. 저는 단기채가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장기채보다 수요가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고 자, SCHP도 나쁘진 않은데 우선은 찰스 슈왑이죠. 이 회사가 또 뭐 문제 없는데 요번에 이런 SVB 사태 때문에 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찜찜하기도 하고 1차 찜찜함, 두 번째 얘는 장기채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장기 그 인플레이션 그 물가 연동 국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월배당은 좋은데 월배당은 더 높은데 수익은 내려갈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 SCHP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거 수수료도 보수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큰 차이 없으니까 이쪽도 절반 정도 매수하시고 STIP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iShares가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은행이니까 조금 더 안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작은 쪽보다. 자, 석경 AT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매수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아까 TMF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국내에서는 매일 일어나요. 예, 석경에이트 마찬가지. 여기서 상승해서 여기서 매도했죠. 제가 이거 똑같이 한 거예요. TMF 예, 여기서 매도하고 떨어져 갖고 다시 사고. 그런데 국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내려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솟구치죠. 네, 요런 패턴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TMF가 문제는 아니죠. 지수형 상품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워낙 무거워서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슬슬슬슬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이런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짜릿함? 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수익을 2번 냈는데 여기서 끝났냐? 아니죠. 예, 여기서 냈고 또 눌렸죠. 어제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락을 했는데 어제 코스닥 마이너스 3%씩 빠졌죠. 그런데 크게 안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주식을 찾으시려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내게 마이너스 3% 지수 폭락하는 날 버텨주느냐. 석경AT 버텼거든요. 이렇게 버텨서 더 안 밀렸어요. 그래서 추매해서 오늘 또 쫙 올라가길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 바로 시장가 매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조건부 지정가 안 되고 10분 단위로 호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매수 매도가 안 돼요. 그런데 제 경험상 어쨌든 과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눌러두고 그냥 시장가 눌러두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 매도도 마찬가지죠. 시장가 눌러두시고 바로 안 팔아져도 뭐 오늘 안에 팔아지겠지, 매도 되겠지 이런 마음 먹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블포스트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가 3월 여기 12일이거든요. 예, 12일 날 SPG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요거 들어가 보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월 12일이 요 정도였을 거예요. 요 정도. 그러면 어쨌든 자, 올라가서 수익 냈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사고 똑같은 패턴이죠. 상승, 눌림목, 매수, 거기서 다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쭉 올라가는 거. 자, 이런 종목이 우리나라는 진짜 많아요. 물론 미국도 많겠지만 제가 이제 낮 시간에 주로 국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수익 내면 짧은 기간 한 일주일 만에 30-40% 이상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만 있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 잘 하시려면 이것만 잘 익혀도 이걸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무리하게 막 올라가서 막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눌림목에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 4x4라든가 엘컴텍 이런 거 자, 마이너스 9% 났다는 거죠. 엘컴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 쫙 밀려서 내려왔어요. 오늘. 그래서 하단 보고 이제 추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추매했죠. 예, 이렇게 해서 P루틴으로 눌러서 추매를 했고 오늘 또 25% 정도 쭉 올라서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로 인생 바꾸겠다. 저는 주식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TQ로도 전 인생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성공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 별 문제만 없이 꾸준히 잘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면 되고요. 사회생활, 그 다음에 회사생활 잘하면서 가정 잘 이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식에서 뭐 엄청난 걸 바란다기보다 여러분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만 우선은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오래 투자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인내하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인내하시면서 지금부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2년 참으면 앞으로 한 3년 이후 5년에는 진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지수는 중장기 투자하고 이런 종목장에서 단기로 계속 지금 그 현금 채굴을 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 단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이러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종목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바로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익히셔야 됩니다. 꼭 이런 움직임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내 패턴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만의 원칙을 꼭 만드셔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TQ 상승 기원하고요. 여러분 계좌에도 조금 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